두 사람의 거짓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. CCTV 딱 걸린 두 네. 사람이 있으니 한덕수와 이상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? 국회 나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. 기억하죠.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해 천리 아닙니까 뭡니까? 뭐 저쪽에서 보니까 소방청에 그 단전단수 지시하는 게 보이더라.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? 안 보여요. 근데 이거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. 제작진 준비한 화면 있나요? 그거 잠깐 보고 갈 수 있습니까? 예.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제가 저 표정이 압권이에요. 네. 연기하는 건가? 저분은 몇십억일까요? 집에 있었던 돈이. 그러니까요. 뭐 에르메스인지 루이비통인지 알 수 없으나 그 가방에 현금 따발이 뭐 32에서 35억이라고 하고 뭐 본인은 물론 그런 사실 일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조사하면 다 나오죠. 예. 여튼 그렇고 그 얘기는 빼고 일단 그 CCTV를 확보해서 보니 한덕수 총리, 이상민 장관 모두 계엄 문건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라. 사진이 딱 나왔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, 의원님? 그건 당연한 얘기죠. 사실은 대통령이 뭐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구겨서 넣고 있다가 어이 뭐 나는 몰랐는데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 뭐 멀찌감치 보고 막 그게 그래서 몽골인설이 나온 거잖아요. 시력이 이상민 몽골인설 시력이 한 7.0쯤 되냐 그게 보이냐 멀리서 그러니까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는데 저게 지극히 뭐랄까요 상식적이죠. 저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. 줬으면 당연히 보지. 그쵸. 꼼꼼하게 보죠.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. 거기서 물론 훌륭한 사람 같으면 쫓아 들어가서 말렸어야지. 그쵸. 절대 안 됩니다. 이거. 말렸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닌 게 이미 입증이 됐으니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?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공무원만 한 40 몇 년 하지 않았어요. 당연히 보죠. 그게 상식이지. 그러니까요. 심지어 그 테이블에 있던 문건까지 다 챙겨가지고 꼼꼼히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 그러니까 문건에 대회비가 찍혀 있는 문건은 누군가 그 문건을 일련 번호를 매겨서 1은 뭐 김용남, 2는 장윤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걸 다 챙겨서 가져가요. 근데 총리가 직접 챙겼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저건 뭐냐면 실무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문건을 챙길 일이 제대로 진행될 때는 실무자 너 문건 뭐 이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문건 관리가 되게 허술했잖아요. 맞아요.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절차를 챙길 수가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40년 베테랑이 문건을 챙긴 거예요. 마지막에 확인한 겁니다. 그 꼼꼼한 총리가. 그래서 본인이 챙긴 거예요. 그렇죠. 사실은 관리 번호가 다 붙죠. 문서 번호.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딱 잡았대다가 CCTV를 들이미니까 말이 또 바뀌었어요. 그리고 뭐 몇 장은 그냥 쓸데없는 것 같아서 버리고 나머지는 강의구 주고 끝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한덕수 총리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. 어떻게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? 한덕수 총리 이 정도면 구속영장 칩니까? 아니 사안이 워낙 중해서 사실은 이게 내란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웬만한 공범들은 다 구속되는 게 맞죠. 그래서 지금 군 장성들 중에 사령관급은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근데 수사가 전혀 이 국무위원 쪽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아직 구속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구속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온다면 글쎄요.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의 단계부터 같이 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한덕수 당시 총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. 그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도
8번 받았잖아요. 네, 예. 말만치 않죠. 그렇죠. 네.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뭐 불러서 조사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서 곧 조사하겠죠. 왜냐하면 예. 최상목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랬던가. 예. 뭐 이렇게 그렇죠. 보지 세 않고. 번 접어서 네. 넣었다는 넣었다.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근데 빳빳한 게 나온 거잖아요. 증거는. 뿐만 아니라 거기는 네. 더 핵심적인 구체적인 내용들. 예, 국회 돈줄을 그렇죠. 끊어. 예. 그다음에 새 돈줄 만들어. 예. 그다음에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거 그거 예. 해 구상해. 그랬기 때문에 핵심 지시한 거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곧 조사를 할 거. 수사할 거다.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그 지시문을 받고 바로 F4 회의를 했잖아요. 예. 금융 관련된. 예. 그래서 사실은 F4 멤버들은 다 조사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. 네. 하는 총재 포함해서. 이창용 하는 총재를 그렇죠. 포함해서 예. 그 참석 대상이 딱 4명이잖아요. 그렇죠. 최상목 경제부총리, 예. 이창용 하는 총재, 예. 김병환 금융위원장, 예. 그리고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. 금감원장. 예. 그런데 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전에 11월 26일 날 있었던 안가 회의에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예. 예. 그때도 김주현 민정수석, 박성재 법무부 장관,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뜬금없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. 예. 이것도 저는 정말 궁금해요. 이 공정위원장이 너무 이상해요. 이 그렇죠.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S 모빌리티 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냐하면 그때 당시 카카오 모빌리티의 그 조사를 받고 있던 국면이고 IMS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김건희는 또 뺄 수가 없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있어요. 예, 다 엮여 있고 가다 보면 김건희와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. 왜 우리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술이잖아요. 양쪽에 물이 만나는 데가 양술이잖아요. 네. 이번 수사는 삼술이에요. 삼술이? 특검은 3개지만 세 개의 물줄기가 결국에서 한 군데서 만나. 삼수리. 가면 김건희야. 삼수리 김건희. 삼술이 수사예요. 이번 수사는.